23살, 22살 이제 상대방은 이혼 가정인 거고 해붓을 많이 했네요. 7, 8번. 여자친구가 더 많이 좋아했었고 잡은 것은 항상 싱어송님이었다. 네. 언제 연애 시작한 거예요? 이번 연도 3월 말쯤에 시작했어요. 25년 9월 25일. 평소엔 제가 잡으면 3살 이내면 잡혔다가 이때 상대방이 마음을 굳혔는지 아무래도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2, 3주 정도 매달리니 결국엔 좀 잘하라고 다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해붓 사연이 왔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해붓이 네. 생기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성격 차이예요, 안 맞아요, 뭐 자존심이 세요, 아니면 뭐 사소한 싸웠어요.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 줄만 보더라도 맨날 잡으면 잡혔고 이번에도 어쨌거나 2, 3주 정도 매달리니까 잡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건 이별이 아니에요. 그냥 잘 좀 하라는 어떤 일종의 욕구죠. 이 친구의 자존심인 거고요. 근데 얘도 이젠 알아요. 뭐냐면 내가 쉽게 헤어져 갈 때마다 붙잡을 것도 알지만 내가 매번 쉽게 붙잡히잖아? 그럼 본인 스스로도 어때? 좀 창피하다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2, 3주 뻑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한번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개버릇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튼 10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고 이때 이유도 남자면 좀 져줘라, 그냥 미안하다 해라 이런 식인데 아무 쳐줬고 헤어졌고 방어기제가 되게 높은 분이네요. 맞아요. 자존감이 낮고 여친이 이별 통보하고 3일 정도 뒤에 저를 다시 잡았는데 제가 이제 진짜 그만하자고 끝내 거절했어요. 웃기죠? 맨날 내가 붙잡다가 이번에는 상대방이 다가오니까 네. 내가 또 어때? 거절했죠. 거절하게 돼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는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다, 여유가 생기거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술 먹고 연락했더니 더럽다 역겹다 연락한 남자 생겼다, 카톡 차단 한다 했지만 안 하죠. 이것도 이거야, 자존심이죠. 아니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잘해보자고 붙잡았는데 네가 날 감히 거절해? 그러니까 이제 보복 심리가 생긴 거라고. 근데 또 일주일 뒤에 연락하니까 얘는 그냥 상처 주고 싶은 마음에 네가 그때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받아봐, 이런 보복성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한 달 지나고 그냥 제3 지내면서 있다가 전 여친 겹친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남친 얘기를 해주면서 현 남친한테 제 욕도 많이 하고 제 생각나냐고 물어보니 아예 생각 안 난다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인스타에 노래 부르는 거 올리는 사람인데 제 노래 염탐하다가 싸우기도 했대. 그리고 또 한 달 지나고 최근에 생각나서 인스타 좀 훑어봤더니 헤어졌다. 그러다 오늘 한번 봤는데 다시 만나긴 하는데 제 인스타 본 계정을 차단한 상태더라고요. 심리가 궁금해요. 자, 전형적인 리바운드죠. 리바운드.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이런 어떤 연애에서의 결핍이나 아니면 본인의 상처를 본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야.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그 순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끌리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남친을 만나면서 누구를 욕해? 싱어송님을 욕을 하잖아. 네. 그거 왜 욕을 할까? 왜 욕을 할까? 악감정도 감정이다. 일단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리바운드성으로 만나잖아. 특히 이렇게 이제 보복성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빠르게 환승한 사람을 만날수록 얘네들은 무의식에 어떤 게 각인이 되냐면 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된 게 결국 그 싱어송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어때? 각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깊어질수록 어때? 좋아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싱어송님과 비교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고. 근데 마음이 깊어지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헤어졌더니 다시 또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크리스마스고 연말이잖아. 그러니까 남들 다 연애하는 분위기고 가뜩이나 얘는 옆에 빈자리가 있는 걸 못 참는 애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대체자가 없으니까 그냥 전에 만났던 애라도 만나는 거야. 근데 얘가 저한테는 자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항상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연애하면서. 근데 방어 기제가 되게 높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다고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돈이 진짜 많잖아, 돈 있는 티를 내고 다니까? 아니요, 안 내요. 절대 안 냅니다. 진짜 부자들 만나잖아. 더 티를 안 내요. 그런 것처럼 돈이 없을수록 어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허세 부리고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방어 기제가 높은 애죠. 근데 이런 애는 이제 제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엄청 이 친구한테 강하게 더 끊어내고 밀어내는 거야. 뭐 겹진을 이용해서 야, 네가 내 욕하고 다닌다면서 시간 지났는데도 넌 이러고 다니냐, 너 환승한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밀어내면서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상처를 주는 형태로 제외를 해도 돼요. 그 대신 단기간에는 안 돼요. 왜? 가뜩이나 방어 기제가 높고 상처에 민감한 데 그거를 건드렸다가 당장은 이렇게 밀어내면 당겨지는 게 아니라 밀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화가 되면 인식 속에서 나한테 가장 큰 긴장감을 준 남자, 나쁜 남자로 기억돼서 어떻게 돼? 가장 자극적이어가지고 제외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프로젝트고 대부분의 이제 리바운드로 제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로 이제 리바운드 환승한 사람과 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릴 때쯤에 먼저 연락을 해서 제안을 하죠. 나도 시간 지나고 너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쯤 달라진 모습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때? 붙잡는 형태로 많이 가요.
그래서 재회를 빨리 하고 싶다 할 때는 후자로 제일 많이 갑니다. 후자로.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는요. 그냥 연락을 유도하고 싶을 때는 그냥 연락을 유도하고 싶을 때는 겹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나도 그냥 일부러 대놓고 염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나도 너한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흘리는 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상대방한테 나에 대한 어떤 흔적을 좀 보여주면서 흔들리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갑자기 헤어진 지 몇 달 뒤에 왜 차단을 했을까가 좀 궁금하고 남친이 있는 상태인데. 근데 몇 달 뒤에 차단을 했다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없고요. 그 시기에 더 비교하고 생각나다 보니까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눈에 보이기 쉽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오히려 싱어송님이 더 생각나고 비교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염탐을 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자기는 흔들리고 이거는 내가 한 선택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정을 조금 강화하고 싶어서 차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저한테 사연을 오면은 거의 90%는 재회를 만들어요. 제일 쉬운 케이스죠. 리바운드 중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일단은 상대방의 이중심도 되게 많았었고 상대방이 진짜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진짜 이별이 아니라 이 친구가 그냥 남자한테 보상 심리, 그냥 나 좀 아껴주고 나만 바라봐주고 나한테 다 져주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걸 보면은 신용성님의 가치나 프레임이 크게 낮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연은 아니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오면은 매달리고 붙잡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경우도 많아요. 아직 어리잖아. 근데 이게 막 나이가 30 넘어가고 막 결혼을 해야 되는 관계다. 그때는 무조건 매달리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죠. 어쨌거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에 대한 어떤 결핍을 그냥 나보다 별로인 그저 그런 놈한테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날 절대로 못 잊는다. 정말 얘랑 재회를 하고 싶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내가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흔적 그리고 내가 너한테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걸 겹진을 통해서나 SNS나 부재중 전화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시니까 걔가 좋아했던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때? 그 친구가 좀 의미 부여할 수 있게 남기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도 저는 연락 올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이 심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아시겠죠? 상처가 많은 겁니다. 이혼 과정이잖아. 그리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 많이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다가 또 도움 필요하시면 방송 오셔서 질문 남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